안녕하세요. 테크스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생성 AI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생성 AI라는 친구가 B2C 서비스에 어떤 식으로 녹아들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생성 AI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죠. 검색어량, 구글 검색어량을 보면 올해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게 피크를 찍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간의 관심을 이 생성 인공지능이라는 친구가 가져가고 있는데, 이렇게 생성 AI가 뜨거운 토픽이 되다 보니까 하나 떠오르는 친구가 있어요. 메타버스. 메타버스도 한창 관심을 많이 받고 있을 때 그 인기와 어느 정도 기대감을 고려하면 사실 생성 AI 못지 않았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관심을 많이 끌고 기대를 모았던 메타버스가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냈느냐라고 보면 사실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당시에는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꾸면서 우리가 메타버스 시장을 본격적으로 두들겨 보겠다라고 선언하기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 메타뿐만 아니라 이 생성 아니죠, 메타버스에 뛰어들고 있는 회사들에게서 비즈니스적으로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성 AI도 이게 단순히 신기한 기술인지 아니면 실제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유의미한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진짜 배기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생성 AI가 B2C 서비스에서 녹아들면서 단순히 신기한 기술이 아닌 비즈니스화 될 수 있는 영역임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요. 현재 이제 B2C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는 생성 AI를 보면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영역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거는 결국 검색이죠, 검색. 검색도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영역이니까 검색을 좀 더 편하고 편리하게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형태로 B2C 서비스에 녹아들고 있는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도 그렇고, 그리고 챗GPT도 그렇고, 그리고 챗GPT의 경쟁 서비스인 바드도 다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즉 기존의 검색이라는 행위를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이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첫 번째 살펴볼 B2C 사례는 이제 인스타카트입니다. 인스타카트는 그 식료품 배달 서비스예요. 네, 식료품 배달 서비스인데, 이 인스타카트에서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를 론칭을 했거든요. Ask 인스타카트라는 기능인데, 이 기능의 핵심이 뭐냐면 맞춤형 상품을 검색하고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료품 쇼핑과 관련된 질문을 하면 이 Ask 인스타카트라는 친구가 최적의 답변을 제공하면서 이런 거 구매하라고 추천을 해준다는 거죠. 예를 한번 보면 Ask 인스타카트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양갈비 먹을 때 어떤 반찬을 같이 먹으면 좋냐? 10살 아이를 위한 간식을 추천을 해줘라. 3명에서 바베큐 먹을 건데 재료를 추천해줘. 이런 질문을 입력을 하기만 하면 그 질문값에 맞는 최고의 재료, 그리고 그 재료들을 구매할 수 있는 스토어까지 추천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에스크 인스타카트라는 기능인데, 이외에도 언어학습 영역에서도 그 인공지능 생성 AI 기술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에스크 인스타카트 기능이랑 지금 말씀드린 이 듀오링고의 이 서비스 모두 챗 GPT의 대량 언어 모델을 갖다가 쓰고 있다는 점, 네,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듀오링고라는 서비스는 언어학습 앱이거든요. 이 앱에도 지금 생성 AI가 들어가 있는데, 롤플레이와 익스플레인 마이 앤서라는 기능을 론칭을 했습니다. 이 앱이. 그 기능이 어떤 기능이길래 인공지능이 쓰이고 있는 영역이냐라고 하면, 먼저 롤플레이 기능은 뭐냐면요, 시나리오 기반으로 그러니까 언어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짐을 잃어버린 상황, 아니면 축구장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하려는 상황 등등 특정 시나리오에 맞는 언어 표현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내가 말한 표현,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표현이 실제로 맞는 표현인지 정확성을 점검해주고 더 나은 표현을 추천해주는 기능이 Explain My Answer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들을 듀오링고라는 언어 학습 앱에서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도어대시랑 메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두 회사는 아직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고 테스트 중이거든요. 현재 테스트 중인데, 먼저 도어대시는 인스타카트와 유사합니다. 원하는 식당을 쉽게 찾을 수 있게 간단한 검색으로도 내 기호에 맞는, 나 어제 족발 먹었는데 오늘은 조금 상큼한 거 먹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 이런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도 메뉴를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챗봇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메타도 현재 챗봇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개발하고 있는 그 거대 그 언어 모델을 적용한 챗봇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9월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적용하는 스케줄로 현재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메타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챗봇의 특징은 다양한 페르소나를 가진 챗봇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챗봇은 당연히 사람이랑 대화하듯 자연스러운 이 티키타카가 되는 그런 챗봇, 생성 AI가 적용이 돼 있을 테니까 이제 그런 챗봇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럼 다양한 페르소나라는 것을 무엇이냐 보면, 친구와의 관계에 조언을 해주거나 나 지금 코딩 공부를 할 건데 어떤 커리큘럼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네, 뭐 그런 커리큘럼을 추천해주는 챗봇 등 개별 챗봇별로 특이할 만한, 그리고 내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챗봇들을 이렇게 9월에 론칭하는 스케줄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챗봇은 친구와의 관계 조언이라는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는 챗봇이고, 이 챗봇은 학습과 관련된 어떤 그 팁을 주는 챗봇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등등등 다양한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는 챗봇을 개발 중이고, 9월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메타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현재 B2C 영역에서 생성 AI는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즉 검색 영역을 좀 편하게 하는 방향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인스타카트, 듀오링고, 그리고 아직 테스트 중이긴 하지만 메타와 도어대시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얘네가 왜 기존보다 조금 더 편하게 검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들이냐라고 하면, 그 세 개의 사례에서 살펴본 그 기능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검색의 단계를 없애고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먼저 에스크 인스타카트 한번 보면은요, 아까 대식가의 바베큐 사례를 예로 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들이랑 바베큐를 만들려고 해요. 저녁으로 3명이 바베큐를 만들려고 하는데 에스크 인스타카트가 없던 상황이라고 하면, 요 바베큐를 만들기 위해 저는 아마도 구글에서 바베큐를 만드는 필요한 기본 재료를 검색을 했을 겁니다. 첫 번째로 그랬겠죠. 두 번째는 제 선호도나 제 친구들의 어떤 그 스타일에 따라서 특정한 조리법,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재료의 양 등등과 관련된 세부 정보를 또 추가로 제가 탐색을 했겠죠. 그래야지 뭐 이왕 먹는 거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그런 정보들을 탐색을 했을 거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탐색의 결과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 인스타카트에서 뭐 고기 몇 그램, 얻어 몇 그램, 채소 몇 그램 이게 구매를 했을 겁니다. 총 3단계에 걸쳐서 구매 행위가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이제 에스크 인스타카트를 이용을 하면 대식가 3명이 주말 저녁에 먹을 바베큐 재료 추천해줘 라는 간단한 질문을 입력하는 거로 1에서 3단계의 삭제가 가능합니다. 구글의 검색어를 입력하는 이 과정 자체를 생략을 할 수가 있고, 검색 결과 나온 정보들을 탐색하는 과정도 이 에스크 인스타카트의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생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검색의 단계를 없애고 간단하게 만들며 검색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줄 수 있다. 에스크 인스타카트는 그런 식으로 생성 인공지능의 어떤 생산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지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능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듀오링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시나리오나 표현을 교정해주는 서비스 2개를 론칭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만약에 커피를 주문하는데 필요한 영어 표현을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이전 같으면 네이버나 구글 가서 검색했겠죠. 커피 주문할 때 쓸 수 있는 유용한 영어 표현 뭐 등등 이렇게.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뭐
메모장에 복사를 붙여넣기 하든 아니면 제가 받아 적든 뭐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했겠죠. 즉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데 네이버와 구글을 활용을 했다라는 건데, 이제는 시나리오 안에서 그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필요한 표현을 검색하는 이 과정 자체를 대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커피 주문 시 필요한 영어 표현을 제가 네이버나 구글 가서 검색할 필요가 없죠. 그냥 커피 주문하는 영어 표현이라는 시나리오 안에서 다양한 표현을 말해보고 연습하면서 제가 학습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학습을 하다가 내가 말한 표현이 맞는지 틀렸는지 또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네이버나 구글에 물어봤겠죠. 커피 주문할 때 이런 표현 쓰는 게 맞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뭐 예를 들면 네이버 지식인에서 그게 맞는지 지식인의 답변을 받아볼 수 있을 거고, 해외라고 하면 퀘라 같은 서비스에서, 이것도 네이버 지식인과 같은 거거든요. 이들이 알려주는 표현을 통해서 나의 표현을 다듬고 조금 더 레벨업 시켰을 텐데, 그 Explain My Answer이라는 그 내 표현을 교정해주는 인공지능 기능을 통해서 이런 과정까지 생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 표현을 찾는, 즉 검색하는 과정을 생략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검색 이후에 활용하는 과정도 생략을 해줄 수가 있으며, 추가 학습을 하는데도 조금 더 다양한 단계, 복잡한 절차를 없애주고 간단하게 학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성 인공지능 AI가 이 듀오링고에 적용이 돼 있는 거죠. 듀오링고는 어찌됐건 언어 학습 앱이니까 앞으로 이런 형태로 언어 학습 앱들이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 사례를 한번 보면, 아까 메타가 페르소나를 기반으로 한 챗봇을 개발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행 추천 챗봇, 식당 관리 챗봇, 커리어 조언 챗봇 등등의 페르소나를 가진 챗봇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네, 새로운 정보를 추천해주고 알려주는 거죠. 결국 이것도 검색의 영역에서 대체제의 역할을 수행을 한다는 건데, 제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쓰고 있는데 이 챗봇들이 아직 안 나와 있는 현재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좀 하려고 이제 식단 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려고 해요. 그럼 당연히 구글이나 네이버에 가겠죠. 뭐 체중 입력하고 뭐 기간은 얼마 정도인데 얼마만큼의 체중 감량하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법이 좋을까요? 그럼 똑같이 검색어 입력의 결과로 나온 검색 결과를 탐색하는 등등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페르소나를 가진 챗봇을 통해서, 특히 식단 관리 챗봇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안에서 이 챗봇과 대화하는 형태로 굳이 검색해야 되는 이 과정을 대체할 수가 있는 거죠. 야, 나 지금 좀 체중이 많이 나가는데 내가 좀 살을 빼야 될 것 같거든. 그럼 챗봇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뺄 건데? 나 한 5kg 정도 뺄 거야. 너 하루에 그럼 운동을 얼마나 할 수 있는데? 한 일주일에 3번 정도? 그래? 그러면 운동 그렇게 할 거면 식단은 이런 걸로 먹어봐. 해보고 안 되면 또 말해줘. 그럼 내가 또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서 원하는 정보를 조금 더 편한 인터페이스에서 새로운 정보를 추천받고 탐색하며 획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라는 그 인터페이스, 그 서비스 안에서 이런 새로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굳이 인스타그램으로 막 스와이프하고 하다가 나 잠깐만 식단 관리해야 되는데, 인스타그램 나와서 구글 앱 킨 다음에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 안에서 앞으로 이 챗봇이 어떤 그 사용자 경험을 기반으로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챗봇 검색하기 뭐 이런 그런 기능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 앱 내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 되게 엣지 있게 사용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오늘은 그 뜨거운 생성 인공지능이라는 친구가 B2C 서비스에 어떻게 지금 녹아들고 서비스되고 있는지, 그리고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내용만 한번 알아봤거든요. 다음에도 계속해서 아마 이렇게 시장화되고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아웃풋을 낼 것 같긴 해요. 생성 인공지능은 메타버스랑은 조금 다르게. 그래서 그 내용 계속 팔로우업해서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